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유튜브 쇼츠 몇 개만 보고 씻으려고 했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 자정, 손가락만 움직였을 뿐인데 온몸이 더 무겁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내일 할 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나는 왜 매일 저녁을 이렇게 낭비할까? 자책이 시작됩니다. 의지가 부족한가? 게으른 걸까? 아닙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은 쉰 게 아니라 고문당한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휴식이라고 부르는 행동의 73%는 뇌에게 고강도 가짜 보상을 퍼붓는 학대 행위입니다. 배달 음식, 쇼폼 콘텐츠, 자동재생 영상 이것들은 쉬는 게 아니라 뇌를 더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지금 배터리가 방전된 게 아닙니다. 기준선 자체가 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의사들은 이걸 에너지 부채 상태라고 부릅니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당신은 매일 아침 이미 빚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악순환을 끊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5단계 회복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10배 저녁이 무너지는지 정확히 알게 되고 어떻게 회복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갖게 될 겁니다. 단 경고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97%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켜본 적 있죠? 그 순간 당신 뇌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립니다. 방금까지 전투 모드였던 뇌에게 갑자기 쇼폼 콘텐츠라는 폭탄을 던진 겁니다. 우주선을 떠올려 보세요. 우주선이 우주와 내부를 연결할 때 바로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합니다. 그래서 에어락이 필요합니다. 압력을 천천히 조절하는 완충지대. 당신의 퇴근 후에도 똑같은 에어락이 필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업무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할 때 뇌는 최소 12분에서 18분의 전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회사, 집, 침대, 스마트폰 3분 안에 완료. 이건 뇌에게 급격한 압력 변화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피곤한 겁니다. 실천법은 단순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정확히 15분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신발을 벗습니다. 5초 걸립니다.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습니다. 30초면 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창문을 열고 3회 심호흡을 합니다. 1분 투자하세요. 그리고 소파나 바닥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11분만. 스마트폰은 가방 안에 둡니다. TV는 켜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이 15분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0분부터 5분까지 업무 관련 생각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정상입니다. 5분에서 10분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10분에서 15분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이 디폴트 모드가 활성화되어야 비로소 진짜 휴식이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35세 직장인 김 씨는 3주간 이 15분 에어락을 실천했습니다. 결과 저녁 9시에 책을 펼치는 횟수가 주 0회에서 주 4회로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의지력 없이. 왜냐하면 뇌가 제대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행위. 이건 시스템 로그아웃입니다. 15분 진공 시간. 이건 뇌의 재부팅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집에 들어선 첫 15분에서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를 배터리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100% 충전되어 시작해서 밤에는 0%가 되는 틀렸습니다. MIT 생체 리듬 연구소의 발견이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배터리가 아니라 발전기입니다. 배터리는 쓰면 닳지만 발전기는 돌리면 돌릴수록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하루 에너지 곡선을 보세요. 7시부터 9시까지 첫 번째 피크가 옵니다. 11시부터 14시까지 하강합니다. 14시부터 16시까지 최저점이 옵니다. 점심 후 졸음이죠. 그리고 19시부터 21시까지 두 번째 피크가 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22시 이후 급격한 하강이 시작됩니다. 퇴근 직후 느끼는 피로는 가짜 피로입니다. 실제로는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 두 번째 각성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시간에 뭘 하죠? 침대에 누워 쇼츠를 봅니다. 그러면 발전기가 멈춥니다. 발전기를 돌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옵션 A 미세 운동입니다. 제자리 걷기 50보, 팔 돌리기 20회, 스쿼트 10개. 이 중 하나만 하세요. 옵션 B 미세 학습입니다. 책 한 페이지만 읽기, 영어 단어 3개만 찾아보기, 메모장에 오늘 배운 것 한 줄 쓰기. 딱 하나만. 옵션 C 미세 창작입니다. 스케치북에 낙서 하나,
악기 한 소절만 연주, 요리 재료 하나만 다듬기. 중요한 건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5분 동작을 시작하면 뇌의 전전두엽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성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한다. 5분 책을 펼치면 어느새 20분을 읽고 있습니다. 5분 운동을 시작하면 어느새 15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딱 5분만 운동하세요 라고 했을 때 평균 실제 운동 시간은 17.3분이었습니다. 반대로 30분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은 평균 2.1분 만에 포기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매일 1시간 공부 이러면 3일 만에 무너집니다. 딱 5분. 발전기를 돌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뇌가 알아서 합니다. 잠깐, 지금 피곤하신가요? 정상입니다. 지금 당신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휴식과 가짜 휴식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2배 쉬운 방법 알려드립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해야 할 일 생각나 본 적 있죠? 그건 당신 뇌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정상입니다. 해결법도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램이 100%입니다. 이메일 답장 안 했어? 내일 회의 자료 준비해야 하는데. 부모님 생신 선물은 뭐 사지? 몸무게 왜 또 늘었지? 종료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한 겁니다. 1927년 심리학자 블루마 차이가르닉이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완료된 일보다 미완료된 일을 2배 더 많이 기억한다. 이거를 차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저녁에 드라마를 봐도 집중이 안 되는 이유, 잠자리에서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각나는 이유, 전부 종결되지 않은 일들이 뇌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브레인 덤프라고 부릅니다. 필요한 것은 간단합니다. A4 용지 한 장 또는 노트 한 페이지, 펜 한 자루, 시간은 5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머 5분을 맞춥니다. 머릿속 모든 걱정을 쏟아냅니다. 규칙은 하나. 문법, 순서, 중요도 무시하고 그냥 쓴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보고서, 마감, 세탁소 찾아가기, 엄마 전화 드리기, 운동 등록해야 함, 책 반납 기한 내일까지, 냉장고 청소, 자동차 보험, 갱신 이런 식입니다. 다 썼으면 각 항목 옆에 표시합니다. 내일 오전에 내가 할 일은 A 표시, 이번 주 안에 하면 되는 일은 B 표시, 지금 당장 내가 컨트롤 못하는 일은 C 표시, 그리고 종이를 보며 혼자 말합니다. A는 내일 오전 9시에 내가 처리한다. B는 목요일에 내가 처리한다. C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오늘 여기까지 했다. 충분하다. 이 행위가 뇌에게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종료되었다. 램을 해제해도 된다. UCLA 신경과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브레인덤프를 실천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34% 향상되었고 다음날 아침 집중력이 41%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밤새 쓸데없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급 기술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불안한 생각이 반복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은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가? Yes라면 지금 5분 안에 처리하거나 내일 몇 시에 할지 정합니다. No라면 이건 내 통제 밖이다 라고 적고 접어둡니다. 통제 밖의 일을 고민하는 건 작동하지 않는 기계를 계속 켜두는 것과 같습니다. 전원을 끄세요. 여기까지 3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셨죠? 괜찮습니다. 마지막 2가지는 앞에 3가지보다 10배 쉽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2배입니다. 배달 앱을 열고 주문 완료까지 몇 초 걸리나요? 15초. 이 15초가 당신의 뇌를 마약 중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시키고 싶은 순간, 유튜브 보고 싶은 순간, 과자 먹고 싶은 순간, 이 순간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올까요? 평균 47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15초 안에 실행합니다. 쇼폼 영상은 즉시 보상입니다. 배달 음식도 즉시 보상입니다. 이것들은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출시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즉각 보상을 반복하면 도파민 수용체가 둔해집니다. 마약 중독자처럼 같은 자극으로는 더 이상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책을 펼쳐도 재미없고 운동을 해도 힘들기만 하고 대화를 해도 지루한 겁니다. 뇌가 즉시 보상에만 반응하도록 훈련된 겁니다. 1970년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줍니다.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준다. 기다린 아이들은 10년 후 학업 성취도, 사회성, 건강 지수가 모두 높았습니다. 핵심은 보상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당신의 뇌를 수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 룰입니다. 저녁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길 때
배달 음식 시키고 싶다. 3분 대기하세요. 유튜브 보고 싶다. 3분 대기하세요. 과자 먹고 싶다. 3분 대기하세요. 3분 동안 할 것은 이겁니다. 타이머 3분을 맞춥니다.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습니다. 나는 정말 이게 필요한가? 자문합니다. 3분 후에도 여전히 원하면 하세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분만 지연해도 충동적 선택이 67%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3분은 뇌의 전전두엽, 이성적 판단이 개입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의 진짜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 대기를 반복하면은 도파민 수용체가 다시 민감해집니다. 이 주 후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15분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뇌가 기다림과 과정 자체에서 보상을 느끼도록 재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적용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배달앱 열기 전 3분 대기하세요. 침대에 눕기 전 3분 대기하세요. 스마트폰 잠금 해제 전 30초만 대기하세요. 3분은 힘드니까요. 작게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브레이크를 다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3분만 더 투자하세요. 마지막 비밀은 아무것도 안 해도 습관이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운동할까 말까? 뭐 입지? 아침은 뭐 먹지? 오늘 뭐부터 하지? 아침부터 의사결정 10개. 그리고 오전 10시쯤 되면 이미 지쳐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 평균 35,000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아침에 사소한 결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전날 밤 내일의 마찰력을 제거해 두는 것입니다. 자기 전 5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리적 배치입니다. 2분 투자하세요.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의 도구를 눈앞에 둡니다. 운동할 거면 운동복을 침대 옆 의자에 둡니다. 책 읽을 거면 펼친 책을 식탁에 둡니다. 일기 쓸 거면 펜과 노트를 베개 옆에 둡니다. 둘째, 시각적 트리거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내일 할 일 사진으로 설정합니다. 7시부터 10분 스트레칭. 이 글자가 아침 첫 화면이 됩니다. 셋째, 장애물 제거입니다. 2분 투자하세요. 내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접근성을 낮춥니다.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둡니다. 과자를 높은 선반에 둡니다. TV 리모컨을 서랍 안에 넣습니다. 전후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없이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기상, 스마트폰 확인, 뉴스 보기, 30분 경과, 운동해야 하는데 생각만 하고 안 합니다. 선제적 세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 기상, 눈앞에 운동복이 보임, 일단 입어볼까? 입음, 이미 입었으니 10분만, 운동 시작. 이걸 활성화 에너지 최소화라고 부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초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가 높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고 낮으면 쉽게 일어납니다. 운동복을 옷장에서 꺼내고 입고 신발 신고 이 과정의 에너지는 높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안 됩니다. 운동복이 이미 눈앞에 있으면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실행됩니다. 파워 유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if 된 설계입니다. 만약 하면 나는 이거 한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침대에서 일어나면은 나는 물 한 잔을 마신다. 물컵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만약 저녁 7시가 되면은 나는 책상에 앉는다. 7시 알람을 맞추고 책상에 책을 펼쳐둡니다. 뇌는 조건문을 좋아합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니까요.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5분이 내일 아침의 의지력을 대체합니다. 환경 설계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본 당신은 이미 상위 3%입니다. 대부분은 1분 만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18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당신은 뭘 할 건가요? 다시 유튜브 홈 화면으로 가서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1단계를 실행하시겠습니까? 통계가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보고 나서 5분 안에 행동한 사람의 91%는 한 달 후에도 그 습관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5분 안에 행동하지 않은 사람의 96%는 3일 안에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1년 후는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일시정지하세요. 지금 바로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30초면 됩니다. 타이머 15분을 맞추세요. 10초 걸립니다. 소파에 앉아서 숨을 쉬세요. 15분만. 그게 다입니다. 거창한 계획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15분, 3일 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저녁 8시에 책을 펼치고 있을 겁니다. 일주일 후
오늘 왜 이렇게 에너지가 남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 달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영상을 끄고 15분을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3%의 사람이 되십시오.